안녕하세요. 올리브하우징 홍보팀 김유정입니다. 저희 올리브하우징이 전국 곳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평과 참 유난히 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평군 조종면에 집을 지으신 건축주분들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정말 오랜만에 이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가평 상판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부 심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 윗집을 지은 신달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원동에서 온 이희순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건축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가평에서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새롭게 주택을 짓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로망이겠죠. 저 또한 그런 로망을 어려서부터 좀 꿈꿨던 것 같고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아서 35년 전에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저 푸른 초원에는 살고 있었는데 그림 같은 집을 짓고는 못 살아봤어요. 네, 그렇게 꿈을 끝까지 갖고 이제는 조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또 이 잠원동 서초구에서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금융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은퇴, 반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도현명 시인은 41살에 기월의사를 쓰고 고향을 또 돌아오셨잖아요. 나는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가 이게 내가 낳는 곳이에요. 고향이고 네. 정말 오고 싶었죠. 그래서 76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 네. 너무 멋진 계기들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이렇게 전원 생활을 좀 꿈꾸게 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우리 건축주님들은 어떻게 올리브하우징을 알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이 마을로 이사를 온 한 지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리브 하우징하고 인연이 닿아서 집을 졌는데 그 지인의 집을 또 가봤고 굉장히 무한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그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전혀 끝날 때까지도 그 모든 물가나 원자재가 올랐는데 전혀 이런 방구 하나 거기에 대한 말도 없이 끝까지 계약한 대로 집을 잘 져주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져줘서 너무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에 저도 또 감탄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아니, 여기 건축주님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같이 우리 이쪽 집이 동생 집인데 네. 저는 한 2, 3년 동안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뭐 서너 군데 건축회사를 찾아가서 보고 현장도 가보고 근데 영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긴 아주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패시브 하우스를 한번 지어볼까 해가지고 그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한번 가봤는데 어쨌든 좀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 마침 이제 동생이 여기 집을 짓겠다. 근데 저쪽에 먼저 하나 지은 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겨울을 어떻게 났는지, 겨울에 춥진 않았는지. 근데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장님 얼굴 보니까 미남이고 더욱 신뢰가 가서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주변에 같은 마을에 이렇게 건축을 이미 했던 분도 있고 가족분들도 함께 결정하면서 더 신뢰가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미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장님과 만나서 상담을 하실 때 좀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었을까 싶어요. 첫인상에 저는 이제 너무 그 신뢰가 갔고 또 쭉 우리가 짓고 싶은 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이 간결하고 그 간결한 가운데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잘 간결하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워낙 그 지인분하고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냥 여기다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신뢰가 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이 확실하고
이렇게 바르게 해줘 주실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또 아까 굉장히 많은 시공사를 좀 알아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건축주님도 좀 시공사를 많이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한번 믿으면 네. 저 자신의 촉도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네. 촉도 있었고 한 번 신뢰를 하면 그냥 두 번 옆은 잘 안 보는 형이에요.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님들이 집을 지으실 때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나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가평 지역이 강원도 철원 지역하고 거의 기후가 같아요. 그래서 좀 추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제일 신경 쓰였죠. 그리고는 뭐 그 평상시에 저희가 구상한 대로 그 잘 지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잘 그 지어질 때까지 안내를 잘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네. 단열이 가장 중요했고 그 부분을 조금 맞춰가지고 올리브하우징도 좀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축 과정 중에서 좀 소통도 잘 됐고 신뢰도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담하고 설계하고 실제 집을 지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단계를 꼽아주신다면 언제가 가장 만족스러우실까요? 뭐 저는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저희가 그 설계했던 부분이 중간에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변경된 사항도 다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건축을 하는 과정에 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여러 분야를 짓는데 너무 진지하게 일들을 잘해 주셔서 진짜 제 마음이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나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못 와봤죠. 네. 뭐 당연히 뭐 우리 동생이 있으니까 잘 봐주겠지.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서 다만 이제 과정마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들어오고 설계하는 분, 그다음에 소장님 또 뭐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과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그리고 내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해주고 그게 참 좋았어요. 아니 이건 제가 건축주님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만족스럽게 꼽아주시는 게 그 과정마다 사진으로 공유도 해주고 연락도 자주 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이 뒤에 그림 같은 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이 건축주님들은 완공된 집을 처음 봤을 때 소감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어휴, 뭐 유럽의 어느 주택을 보는 듯한 느낌? 아유, 유럽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유럽 집을 보는구나. 좀 너무 흐뭇해서 내 거 같지 않은 느낌? 네. 또 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잠깐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조금 달라요. 네. 나는 저걸 보고 있으면 네. 그 내가 이제 명상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꼭 그 암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남바에 가면 꾸띠라고 네. 수행자들이 머무는 작은 오두막집이 있어요. 난 그거 같아요. 그 작은 얼마나 방을, 편하네. 그 작은 방을 네. 그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만드신다고. 아니 그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도 마련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위가 네. 그 각자를 해요. 아주 전문 각자 소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우리 사위 오라고 공방을 지어놓은 거예요. 오, 사위분을 위한 공간까지 만드신 거예요? 와,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 애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좀 이렇게 쉴 곳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좀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집을 좀 꿈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뭐 마당을 좀 로망이 있다던가 나는 집안에서 이런 부분이 좀 로망이 있다. 뭐 주방, 거실, 방 이런 공간이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실현이 되셨을까요? 실현이 완벽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살았던 집은 너무 그 거실이 좁아서 거실도 좁고 협소했고 그래도 그 집을 부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우리 가족 같은 느낌. 아기 때 태어나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정을 듬뿍 느꼈던 집인데
예,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거실은 아주 대궐 같아요. 그래서 거실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좀 원 없이 넓었으면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딸아이가 전부 설계를 했고, 네, 뭐 저희는 이 나이 되면 뭘 알겠어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네, 자녀분들의 좀 젊은 감각까지 좀 설계에 가미가 됐다 말씀해 주셨고 또 좀 꿈꾸던 그 파트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나는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서울에 가 있어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 뭐 넓고 크고 화려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그냥 편안한 집을 원했어요. 암자 같은 집을 항상 원하셨어. 아니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한 게 아마 또 알아보실 때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건축주님 분들이 계약을 할 때의 금액과 최종으로 낸 금액이 같을까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전혀 변함은 없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약간 계획된 부분이 다시 보강이 되면서 조금 뭐 돈은 추가됐대도 전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소량이어서 네. 거기에도 놀랐습니다. 뭐 변함 없죠. 그리고 뭐 그 더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대표님이 없었어요. 이게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 솔직하니.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 전원주택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예비 건축주 후배분들께 선배님들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계획을 잡으시면 그 계획을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구상을 좀 더 섬세하게 잘 하셔서 또 여기 시공사 대표님이라든가 소장님 이하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해가면서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집을 처음 짓는 거니까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부족한 이제 채워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이 알아보는 거죠. 뭐. 네. 그 나는 그 건축 회사도 많이 만나고 상담도 해봤지만 또 건축 박람회 이런 것도 많이 갔었어요. 네, 많이 가고 하여튼 그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내가 잔소리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 뭐 만족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또 세세하게 점검해봐라라고 조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건축주님들께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하우스가 아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애환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감성과 애환을 함께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홈, 그래서 가족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옛집이 부서져 내릴 때 눈물을 흘렸죠. 네. 그래서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집이 가족과 같다. 네. 또 건축주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나는 그냥 수행 공간. 저 같은 경우는 모르지. 아파트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는 거를 좀 처음. 설계했는데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가족이자 수행 공간이자 또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또 지어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새 집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잖아요. 이 건축주님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또 이 집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집이 이렇게 품격 있게 지어진 거에 걸맞게 좀 더 내 자신을 더 점검하고 품위 있게 집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저절로 깃들더라고요. 역시나 또 정말 집이 또 수행 공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건축주님들은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 집을 활용할?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살다가 애들 휴식처로 세컨하우스 그야말로 세컨하우스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뭐 일골심 수행하는 거지 뭐.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다들 건축주님들은 만족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집을 짓고 나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도 궁금하고. 뭐 말도 못하죠. 뭐 와우, 와우, 뭐 그냥 유럽 같다. 어쩜 이렇게 평수보다 크게 지었느냐. 너무 놀랍다. 뭐 이 대다수가 그런 반응입니다. 그게 언제 집들이 하느냐?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네. 뭐 대다수가 그렇게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림 같은 집에서 빨리 집들이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주님들은 어떠셨어요? 우리는 줄 섰어요. 지금 올 사람. 실제로 내 그 사촌 형제들이 있는데 네.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하면 은퇴하기 전에도 너무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건 내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했을 텐데 진짜요? 짓고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아마- 해야 되겠다. 조만간 또 올 거야. 네, 아무래도 릴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집까지 예쁘게 지어주셨고 인터뷰도 멋있게 해주셨는데 추가로 한마디씩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의 로망이 그 말년의 후반부에는 그 이렇게 집을 짓고 안락하게 진짜 명상하는 것 같이 삶을 살다가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잃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부터 마음속에 설계를 하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보니까 네, 꿈을 가지십시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만큼 살지는 몰라도 사는 날까지 항상 똑같은 집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건축님은요? 나는 뭐 일구월심 명상하고 근데 서울보다 여기 지역적으로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 좋고 밤에만 산 막 좋고. 기가 막혀. 저는 이 들려오는 물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도 들리거든요. 네, 너무 좋죠. 네, 해봐야 그 행복감을 압니다.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예비 건축주님들도 해봐야지 이 전원주택의 행복을 알 수 있으니까. 저질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평 조종면에 이렇게 집을 지으신 건축주님들과 함께 오늘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까지 함께 클릭해 주시면요. 오늘 이 건축주님들의 주택에 대한 소개 영상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시공가와 문의사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상담은 1877-51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